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사색의 창을 시작하는 것은 옛 고사성어와 거기에 얽힌 얘기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 현대인의 삶과 생활 주변을 같이 탐방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로 오늘은 유좌지기 탐방에 나서보겠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제나라 환공의 사당을 둘러보다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릇, 기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자에게 물을 떠서 그릇에 부어보라고 했는데 제자가 그릇에 물을 붓자 알맞게 부으니 그릇이 바로 서고 가득 차니 그릇이 엎어지고 비워지고 나니 그릇이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곁에 있던 제자였던 자로가 물이 가득 차고도 그릇이 바로 서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용맹이 천하에 떨쳐도 겁먹은 듯 해야 하고 세상을 다 가질 만큼 부유해도 겸손해야 한다 했다는군요. 잔에 물을 가득 채우면 쓰러져 기울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가득 차거나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라는 유좌지기 성어가 유래하는 순자 유자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이 유좌지기에 담긴 뜻과 내용이 닮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에 도자기를 빚던 우명옥이라는 도공이 있었는데 끝없는 노력으로 순백의 설백자기를 만드는 데 성공해 당시 왕이었던 순조가 특별히 상을 내릴 정도로 유명해져서 도공으로서는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된 우명옥은 이를 주체하지 못하고 번 돈을 술로 다 탕진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진 게 없었을 때는 엄청난 노력으로 설백자기까지 만들었던 도공이 큰 성공을 하게 되자 오히려 도공으로서의 본분을 잃은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번 돈을 술로 탕진한 우명옥은 그제서야 크게 뉘우치고 스승을 다시 찾아가 절치부심 끝에 술잔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 술잔이 바로 유명한 계영배죠. 글자 그대로 가득 채우는 것을 경계하는 잔입니다. 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면 보통 술잔을 깨는 법인데 경계하는 마음을 담은 새 술잔을 만든 셈이니 참 대단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성과 사죄의 마음으로 혼을 실어서 만든 필생의 작품인 이 계영배를 우명옥이 그 스승에게 바쳤는데 나중에 이 계영배가 당대의 거상 임상옥의 손에 들어갔고 임상옥은 이 계영배를 늘 곁에 두고 술잔의 의미, 즉 과욕을 경계해 조선 최고의 무역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번 돈을 백성들을 위해 써서 당대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다는 이야기는 책과 드라마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순자 유자편 원문에 담긴 뜻은 지식, 공적, 용맹, 재물 등 자기가 가진 것이 넘치더라도 늘 겸손하고 노둔한 듯, 겁먹은 듯 자신을 낮추라는 뜻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금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침을 경계하고 만족할 줄 알라는 점에서 이 유좌지기와 상통하는 성어가 중용에도 나오고 논어에도 나오는 바로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공자의 제자 자공이 두 제자 사화상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합니까? 하고 묻자 자왈 사야과 상야불급, 즉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고 답을 했다는군요. 이에 자공이 사가 상보다 낫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재차 묻자 자왈 과유불급, 아니다. 지나침이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나을 건 없다. 즉 지나친 것과 부족한 것이 비슷하다 했다고 하죠. 이 과유불급의 유를 오히려로 해석해서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도 못하다로 하는 수가 있는데 문맥상 그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유를 같다로 해석해서 과불급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한 것입니다. 유좌지기 성어를 줄여서 유좌 또는 의기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아는 좌우명이라는 단어의 유래도 재밌습니다. 유자지기의 기기, 대형배 둘 다 사이펀의 원리를 활용한 그릇인데 현실적으로 개인이 이런 기기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금속 같은 것에다 자신을 경계하는 글귀를 새겨서 곁에다 두기 시작한 데서 좌우명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네요. 여백의 미라는 말이 있죠. 꽉 채우는 것보다는 빈 공간, 여유를 두는 것이 때로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더 친근감과 호감을 가집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말은 말을 더듬는 것과 같다는 대변양룰이라는 노자의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과한 명예나 재산, 권력을 탐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적지가 않습니다. 과한 것을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지 않는 것이죠. 과욕, 과음, 과식, 과소비처럼 과자가 들어간 단어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과라는 글자가 원래 지나치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래서 허물이라는 뜻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현대나 고대나 사람 사는 사회라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절대 권력에 가깝던 고대 군주들도 권력이나 명예, 향락, 과시욕 등이 있었어도 유자지기에 담긴 뜻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군주 스스로가 경계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성장 동력 중 하나가 욕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먼 시절부터 이미 과한 욕망을 리더부터 스스로 자중하고 자제를 해서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세상을 꿈꿨던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처음 원문에 나왔던 제나라 환공은 춘추시대의 5명의 패자, 즉 춘추 5패의 첫 주자였죠. 이 기기를 늘 곁에 두고 지냈음에도 명재상 관중이 죽은 뒤에는 그만 과욕과 방탕을 일삼다가 자식들 고륙상쟁으로 밀실에 갇혀서 굶어 죽었으며 죽고 나서 무려 약 70일간이나 장례를 치르지 못했을 정도로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유자지기를 지키지 못한 결말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앞서 소개한 거상 임상옥이 남긴 2가지 명언을 소개합니다.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 같고 사람 마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아야 한다. 장사는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고 신용은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다. 현대 우리의 실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딘가 부족한 면이 있어야 생활에 활력도 생기고 일하는 즐거움도 있기 마련인데다 그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행복하고 마음이 여유로운 삶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부끄럽고 화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야말로 결국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죠. 차고 넘치는 것을 경계하는 그릇 유자지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늘 좌우명처럼 곁에 지낼 만한 성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정제되고 보다 따뜻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